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인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기분 좋게 또 장중에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올라와서 끝났는데 우리 남궁재훈 주임의 감기는 계속 이렇게 상태가 안 좋게 계속 몸이 조정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몸이 단단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겉만 그렇습니다. 빨리 감기가 낫길 바라면서 어제도 미국 시장이 다 그래도 기분 좋게 끝났어요. 네, 어제 다우, S&P 500, 나스닥 각각 한 0.457%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1.6% 오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네요. 네, 섹터별로도 보시면은 금융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IT랑 부동산 섹터가 또 1%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소비재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좀 강세를 보였고 대체로 한 0.3% 또는 한 0.9% 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섹터만이 조정을 받았던 게 최근에도 뭐 웰스파고 우리 최상무님하고 한번 점검을 해봤지만 여전히 약간은 아직까지 노이즈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찰스 네, 찰스 슈왑이었죠. 네, 그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금리를 더 이상 강하게 못 올릴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IT 쪽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제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매크로 쪽에서 어제 10년물은 E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55를 기록을 했고요. 2년물은 EBP 정도 오르면서 4.12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을 했고 유가는 또 어제 한 1.9% 정도 오르면서 배럴당 74.4달러. 네. 그리고 천연가스는 뭐 워낙에 변동성이 심한데요. 요즘 어제 또 3.7% 또 빠졌네요. 내리면서 그렇습니다. 2.1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구리나 금은 뭐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한국 시간에서 한 29,000달러 이렇게까지 오른 걸 봤었던 거거든요.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또 28,000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8,000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2.1달러까지 떨어진 게 참 놀랍다 그죠? 연초 이후만 하더라도 지금 46% 빠졌으니까 딱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를 보기 전에 빅테크 동향 한번 볼까요? 네. 어제 구글이 한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빅테크들은 대체로 다 1% 정도씩 상승을 했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넷플릭스 일제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에서는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회사들도 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섹터 쪽으로 보시면 헬스케어라든지 IT, 뭐 산업재, 소비재, 금융 뭐 이런 회사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퍼스트 솔라도 52주 신고가네요. 네, 맞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태양광 업체. 네, IRA 법안 수혜주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YTD로도 42%나 오르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아까 반도체 섹터가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반도체 보니까 엔비디아가 1.5%, AMD가 1.8%. 근데 반면에 마이크론은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어제는 살짝 조정받았습니다. 살짝 조정받았네요. 마이너스 0.7 기록을 했고요. TSMC도 약간 조정받았는데 마이너스 0.3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보니까 리오프닝이 제일 좋았네요. 보니까. 어제는 리오프닝 섹터가 좀 강했던 것 같은데요. CCL이 2.7%, 델타항공 2.4%, 에어비앤비 2.9%,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 샌즈 1.2% 정도 오르면서 다른 그런 섹터 대비해서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자동차 쪽에서도 뭐 GM이 한 0.8%, 포드 2% 올랐고요. 리비안 1.1%, 그 반면에 루시드는 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에어비앤비가 연초 이후로도 한 43% 올랐는데 저희가 그때 최상무님하고도 같이 공부해 보면서 그죠? 예. 참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업인데 역시나 올해 들어와서는 명품 기업들 대체 불가한 명품 기업들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금융주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JP 모건이 마이너스 0.3,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1.3, 웰스파고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찰스 슈업 같은 경우는 어제 한 5%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또 빠졌어요? 네, 또 빠졌습니다. 여기서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연설들을 했었거든요. 연설들을 했고 약간 그 규제 강화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들 어제 약간 좀 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나왔던 주요 뉴스들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네, 어제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9.8만 건으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19.6만 건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지난주 19.1만 건보다 또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높게 나왔다. 그리고 사진 2번에서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그냥 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168.9만 건, 컨센서스랑 지난주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표를 가져올 때 이제 지역별로 어디 쪽이 좀 청구 건수가 많았는지를 가져왔는데 예. 오늘은 그 지난주와 표가 크게 바뀐 게 없어서 그냥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2.6%로 약간 하향 조정돼서 발표가 됐고요. 2.7%가 컨센서스였습니다. 네. 네. 이게 지난 4분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4분기고 4분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확정치다 그죠? 예, 원래는 이제 확정치입니다. 네. 속보치, 잠정치, 잠정치, 네. 그리고 확정치 예, 네. 세 번에 세 걸쳐서 번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이번에 네. 나온 게 확정치입니다. 네. 최종 계속. 결과입니다. 여러 번 바뀌었고요. 요 사진 3번 봐주시면은 이 가장 왼쪽에 조금 진한 주황색으로 된 게 이번에 발표된 리얼 GDP입니다. 이제 산업별로인데 보시면은 프라이빗 굿즈가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이 서비스 부분은 뭐 그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사진 4번인데요. 이쪽에서 프라이빗 굿즈와 프라이빗 서비스로 나눠집니다. 대체로 위쪽에서 보시면은 프라이빗 서비스 부분이 또 많이 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프로페셔널, 사이언티픽 앤 테크니컬 서비스 부분 그리고 리테일 트레이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듀라블 굿즈, 매니팩처링, 뭐 내구재 이쪽이고요. 또 마이닝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 서비스 쪽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서비스 쪽이 뭐 워낙 강했기도 했고 뭐 그런 영향인지 GDP 업종별로나 산업 쪽에서 보시면 대체로 다 서비스 쪽이 늘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뒤에서 또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FMC도 지났고요. 그 뒤에 이어서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들 살펴보시면은 닐 카시키리 미니애폴레스 여는 총재는 주택 상품 가격은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상품 가격 둔화하고 있고 새로운 그 임차료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물가는 여전히 높고 우리는 물가를 잡을 것인데 2% 목표치를 바꾸면 페드의 신뢰에 훼손이 가기 때문에 물가를 꼭 잡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 위기를 완전히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총재는 은행 예금 인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에 있다. 가계도 여전히 지출 가능한 현금이 충분하다라고 했고 인플레를 잡는 데까지 그리고 인플레를 잡는 데 승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25bp 추가 인상 여부는 회의 때마다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또 수장 콜린스 보스턴 총재는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 인플레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25bp 인상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최근 은행 관련한 일들로 인해서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높일 것인데 이것이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고 인플레 압력을 낮출 것이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대체로 은행 시스템은 약간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근데 어제 신문을 읽다 보니까 여기 부의장님이신가 누가 페드 마이클 바 마이클 바 네. 부의장이 청문회에 가서 엄청 혼났더라고요. 네, 너네들 낮잠 자고 있었냐. 네, 그러면서 혼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은 총재들은 은행 예금 인출 사태 상대적으로 괜찮다. 지금 이제 괜찮다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대신에 또 이제 물가 얘기는 계속 하면서 이쪽 물가 잡는 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은행 예금 인출 사태나 요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좀 모니터링은 해야 돼요. 그죠? 예, 그거를 갖다가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주 제공되고 있고요. 예.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채플미에서 좀 매주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 어제 전미기업경제협회에서 연설을 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산이 100빌리언에서 250빌리언 미만인 중소 규모의 은행에 대한 규제를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의 실패는 언제든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규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연 1회 스트레스 테스트 원래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100빌리언 돌파 시에는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을 단축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에 견딜 수 있도록 감독 수단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워낙 강하게 올렸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좀 못 버티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감독을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행들의 사태를 보면 규제를 너무 완화했던 것인지 규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하고요. 규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겠지만 적절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금융 위기에 치러야 하는 비용과 비교하면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네,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800만 명이 실직을 했고 가계 자산 10조 달러가 증발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주 미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 그때 800만 명 하긴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실업률이 그렇죠 1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800만 명에다가 가계 자산이 10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1경이 넘는 돈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계 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네요.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은 주식 시장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내용으로서는 앞서서 이전 금융 사태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이런 조치들은 사람들의 예금은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줬고 우리는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태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들을 어제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 트럼프 때 이제 250 빌리언 달러 그죠? 2,500억 달러까지 감독하는 기준을 높였다가 그 높이기 전이 50빌리언이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50빌리언에서 250빌리언으로 올렸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기준을 좀 많이 완화시켜 주는 건데 이번에 얘기하는 게 이제 다시 100빌리언으로 그죠? 1,000억 달러로 낮춰가지고 규제를 강화하겠다. 근데 참 말을 멋있게 하셨네요. 그죠? 적절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이런 위기에 치러야 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한 것이다. 저도 아침에 봤는데 그 재무부에 한 장문의 그 연설문 스크립트가 나와 있고요. 네. 그걸 한 30분 동안 읽으셨어요. 그래요? 예. 이게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전미 기업 경제협회에서 하신 연설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약간 특징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아밋 자바리라는 분이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EU 반독점법 규제 당국에게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작년 5월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약 한 20% 정도 되고 네, 시장 점유율 2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경쟁 심화 뭐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EU 쪽에서는 일단 이와 관련한 코멘트는 거부했고요. 약간 단지 이런 빅테크들의 논쟁일 뿐이다 라고 좀 단락을 한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MS 1등은 아마존이고 그죠? 예. 한 30%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3등이 구글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미미하죠. 네, 그죠. 미미합니다. 구글은 5%가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런 그 이슈들이 뭐 한두해 나왔던 네. 이슈들도 아니고 그때마다 계속 지켜보면은 이 반독점이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예.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 반독점으로 인해서 최종 소비자단한테 피해를 줬냐 안 줬냐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빠지고 있고 또 이거를 갖다가 위반을 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나 비용,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기업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기업 쪽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써서 그거에 이제 디펜스하는 그렇죠. 자료들을 내놓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이슈는 뭐 커다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네. 없고 굉장히 이제 그 계속될 이슈이긴 한데 결론 안 나는 굉장히 네.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제 신문 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에서 뭐 빙하고 네. 챗GPT까지 그죠? 예. 다 구현이 되는 뭐 그런 그림을 또 그리고 있더라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우리가 계속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특징 종목 테슬라입니다. CATL과 합작으로 미국 텍사스 주 쪽에 배터리 공장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없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이후에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일단 백악관 쪽이랑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국내 배터리 뭐 관련주들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스트리밍 회사인 로쿠인데요. 이쪽에서도 전체 인력에서 한 6% 정도 구조조정 감원을 한다고 합니다.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피스도 다 축소를 한다. 뭐 이런 간단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 EV F150 모델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 모델이 약 6만 불 정도가 되고요. 작년 봄에 첫 출시했는데 그 이후로 50%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는 이 F150 트럭 차량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트림별로 미드급이 있고 탑급이 있더라고요. 미드급이 이것도 가격이 올라서 74,500달러에서 76,000달러 그리고 탑라인 이 플래티넘 트림도 한 97,000에서 98,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 포드가 인도네시아에 4.5빌리언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핵심 배터리 소재 니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는 이 PT 베일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기업으로는 화유코발트 이 두 개 회사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네. 다 배터리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핵심 배터리 소재 니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네. 저녁에는 발표하는 뭐 주요한 지표들 볼만한 게 있습니다. 예, 오늘 밤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앞서서 연준 위원들이 물가를 잡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네. 또 오늘 밤에 PC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헤드라인으로 PC가 5.1%, 네. 지난달이 5.4%, 물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코어 PC가 YY로 4.7%, 지난달 4.7%와 거의 동일하게 발표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PC는
플랫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아침에 4.7, 블룸버그로 4.7.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네. 4.7로 네, 플랫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네. 단기 기대 인플레와 장기 기대 인플레 이런 것도 같이 발표를 해주는데 약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더 뭐 중요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런 물가 지표들 네, 그리고 장 전에 발표됩니다. 아, 장전이에요. 네, 장 전입니다. 음. 9시 반에 나옵니다. 예. 제가 그 시장의 일중 그래프도 꼭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시초가는 전날 미국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수급에 의해서 빠지다가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10시 반까지 보면 계속 매물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생각보다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10시 반까지 이렇게 눌리다가 10시 반 이후 오후 시장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전망을 하고 내일 시장을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도 보면 최근에 10시 반까지 좀 약하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어제 거의 미국 시장도 비슷했어요. 그죠? 예.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장전에 발표되는 이 PC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PC가 생각보다 뭐 높게 나오면서 쇼크를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PC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남궁재훈주임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